안녕하세요. 화경사주 상담가 선음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혼수, 우리가 남녀 관계에 결혼하신 분들, 이혼에 대해서 무속의 관점으로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점집을 가면 이혼수 꼈다, 너네 이혼해야 된다, 이혼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꽤 많으실 텐데요. 우선 이혼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자면, 특별히 이혼수라는 거는 이동수 안에 있는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이동수는 이사, 이혼, 이직, 이별, 이자 들어가는 부분들. 이혼수는 이동수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인 분들만, 결혼하신 특정인 분들만 이혼수가 있다라는 건 아니고, 결혼하시는 분들 모두가 이혼수라는 거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이혼수가 어느 시기, 어느 계절, 어느 대운 때 다 각자가 그 시기와 흐름이 다르다는 거지, 특별히 누구에게만 이혼수가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이제 둘 다 결혼을 할 시기, 일반인들이 말하는 나이가 차서 이제 적정 결혼할 나이가 돼서 결혼을 한다, 이 부분은 일반인들의 관점이고, 사실 무속의 관점에서는 결혼의 시기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정해져 있는 시기가 올바른 시기가 있고, 올바르지 않지만 내가 태어난 그 줄, 아버지, 어머니 관계 안에서 내가 태어난 그 시기가 올바르지 않은 시기라도 내가 유전적으로 그 시기가 다가오면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그 시기들이 있는데요. 가령 내가 97년생이다. 그러면 내가 97년생이지만 내 팔자가 원래는 97년생으로 태어나는 게 올바른 시기가 아닌 분들이 살아가면서 유전적으로 7자가 들어가는 구간에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97년생이면 2017년, 2027년 이렇게 7자가 들어가는 구간에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시기가 사실 올바른 시기라기보다는 내가 유전적으로 내 끝자리 7자가 들어가는 구간에 내 라인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본능적으로 그 시기에 맞추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일반인들이 내가 97년생이고 7자 들어가는 구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유전적으로 나도 7자 들어가는 구간에 자녀를 낳아야지, 이 부분을 알고 느끼고 아이를 가지는 분들은 없습니다. 이건 일반인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들이고, 제가 말하는 부분들은 무속의 관점에서 그 본질을 이야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혼 숙녀 캠프 요즘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유튜브에 하이라이트 같은 거 뜨면은 보는데,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 이혼 숙녀 캠프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자녀들이 있는데요. 결혼이나 연애나 우리가 연애할 사람과 결혼할 사람 따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연애하는 사람이 곧 결혼할 사람의 팔자, 내가 태어난 아버지 어머니 라인 안에서 내가 아버지의 라인으로 태어났다면 어머니 같은 남자, 어머니 같은 여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결혼이라는 거는 끝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연애는 우리가 필요할 때 만나고 필요하지 않을 때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도 사실 똑같은데, 결혼은 필요하지 않을 때 헤어지는 건 이혼이잖아요. 근데 결혼을 이어갈 수 있는 거는 사실 이 남녀 관계 안에서 태어나는 자녀인데, 이 자녀의 태어나는 시기가 올바르지 않은 시기 때 자녀를 임신하게 되고 낳게 되면 그 자녀가 우리의 관계를 잘라버리는 성질로 태어난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사주팔자를 보면은 연주 자리에 단교각살이라는 살, 단교각살이나 백호살이 있는 분들은 연도가 나에게 올바르지 않은 연도의 연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살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우리가 단교각살은
관계를 잘라버리는 성질이다. 관계에 이 자녀가 방패막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이 남녀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는 성질의 역할이다. 본능적으로 자녀의 시기를 잘못 낳으면 우린 자녀를 또 낳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 두 번째 아이로 우리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자. 이게 본능적인 마음인데, 둘째도 만약에 올바르지 않은 시기에 태어나면 똑같이 단교각살과 백호살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자녀가 둘이 생기면 우리가 저는 좀 통계적으로 이혼하는 분들 좀 큰 특징이 자녀가 2명인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 2명. 이 2명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본능적으로 첫째가 단교각살, 첫째가 우리 관계를 잘라버리는 성질로 태어났다면 둘째는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성질을 태어나게 만들자. 인간의 본능. 하지만 우리가 언제 어느 시기 때 자녀가 낳아야 올바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시기에 낳으면 이 관계를 더 잘라버리는 성질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결혼한 분들에게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혼수가 끼는 구간에 내가 이 이혼수를 넘길 수 있는 터, 아니면 넘길 수 있는 어떤 보완법들은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 사는 존재이다 보니까 보완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사주나 신점 보러 오시는 분들, 저한테 찾아주시는 분들, 이혼수가 꼈을 때 오는 분들은 그 이혼수를 적절하게 내가 어떻게 보완하는지 모르고 보완을 잘못해서 이 흘러가는 지금의 난관이나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시는데, 이혼수는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이동수의 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혼수가 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방법들은 정해져 있는 공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방법이나 각자에게 그 시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 안에서 얘기를 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이혼수라는 거는 남녀 부부 관계 안에서 둘 다 이혼수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남자 쪽에 구간이 있고 여자 쪽에 구간이 있어요. 그 시기가. 그러니까 올해로 따지면 2026년도 병오년이라는 구간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남편분이 이 병오년이 이혼수, 이동수가 끼는 상황이라면 이 남자가 이번 병오년 때 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가 미션이에요. 올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올바르게 대처하는 분들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이 시기를 넘기기 위해서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는 행위가 외도예요. 외도. 다른 여자를 만난다라는 것, 여자의 시점에서는 다른 남자를 이 시기 때 만난다라는 것, 그게 이혼수가 꼈을 때 나에게 하강의 구간일 때 내 자녀나 내 아내가 나를 보완을 못 해주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보완을 받아야 된다라는 본능적 행동인데, 외도라는 거는 이혼수가 적용되고 있고 나에게 불리한 구간이다 보니 누군가를 통해서 보완받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좋을 텐데,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외도를 저지르고 바람을 피면 이 사람이 지금 이혼수가 적용되는 구간이고 이 구간에는 누군가의 보완을 받아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는 이유가 존재하고 그 외도에는 그런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1, 2년, 길면 1, 2, 3년, 한 3년, 1, 2년에서 1, 2, 3년 그 이혼 구간이 가장 무언가를 보완하고 대처하기 위한 구간인데, 그런 대처나 보완이 안 되면 건강으로 오거든요. 암이 걸리거나 건강적으로 큰 병이 걸린다라는 거는 이혼수가 적용되는 그 1, 2, 3년, 여자든 남자든 그 시점에, 이혼수의 시점에 1, 2, 3년을
대처를 못하고 그냥 참고 견디고 살아가다 보면 무조건 병으로 발생되는데, 이혼숙녀 캠프에 그런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이혼수가 꼈을 때 자녀를 위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참고 버틴 건데, 그 행위가 솔직히 올바른 행위는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 구간을 내가 올바르게 잘 넘겨야 된다. 그래서 그런 구간일 때 이사를 좀 올바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서로 우리 한 1, 2년은 좀 떨어져 있자, 아니면 우리 외국에서 한 1, 2년 정도 살아볼까? 어떤 대처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것에 대한 대처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고, 그 방법들은 각자의 팔자와 지금의 시점과 여러 가지들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개개인별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의 대처법이다 보니까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혼수라는 거는 어쨌든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그 이혼수는 이동수의 한 부분이고, 그 이동수는 계속 있는 게 아니라 1, 2년의 구간에 작용이 된다. 10년에 한 번씩, 10년에 1, 2년의 구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 구간을 잘 넘기면 또 잘 흘러가는 거고.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들 즉흥적으로 좀 전달을 해봤는데요. 비슷한 말들도 계속 반복적이고 겹치게 이야기 드렸는데, 저는 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계속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설날인데,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병오년의 시작입니다. 올해 병오년 즐거운 마음으로 지혜롭게 긍정적으로 이 한 해를 잘 흘러가시길 바라겠습니다.